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오독 5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오늘 왜 오프닝이 없어? 정신이 없네. 정신. 지금 뛰어왔더니. 아니 오프닝을 그러면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때그때 필로. 그렇습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이거 지금 올 때 보니까 영하 8도네요. 영하 8도. 그래도 올해 한 해가 바쁜 건 이제 겨우 끝나서 겨우 이제 극장 갈 시간도 조금씩 생기고 그러네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이제 연말도 사고 오고 해서 연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연말이지. 연말이고 이제 집 안에 있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1년 동안 모은 거. 네. 짐 정리하고 핸드폰 연락처 다 갈고 했어요. 진짜? 핸드폰 뭐 정리해? 핸드폰 정리했어요. 연락처를. 이게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연락처가 다 쌓였는데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씩 다 지웠는데 한 2, 3일 걸렸어요. 다 지우고 나니까 한 122명 남더라고요. 122명?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연락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어쨌든 이거 정리하고 카톡도 정리했는데 카톡은 이게 사람들 얼굴이 나오니까 정리를 쉽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숫자로만 존재할 때는 그냥 지웠는데 네. 이미지로 존재하니까 못 지우겠다. 지우다가 딱 프로필 사진 눌러보고 하고 놔두고 했더니 카톡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리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꼭 이렇게 연말이 되면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연말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 임의로 나눈 추상적인 적인데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닌데 시작과 끝이. 그때 하죠. 저도 했습니다. 이제 만드레는 뭐 하고 지냈어요 한 주간? 스터디가 많은데 두 개만 소개하자면 위스키 스터디를 했어요. 제가 위스키 술. 네, 주종 중에 개인적으로 중국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독주를 원래 좋아해요. 근데 너 뭐 빼갈밖에 안 먹잖아. 구량주, 주겹청 이런 거. 근데 중국집용. 네, 아니면 양주 가끔.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주가 위스키 맞죠? 보통 양주라고 할 때. 양주는 위스키죠. 그죠. 근데 그 와인도 먹고 소주, 맥주 다 먹는데 위스키만 제가 그 상대적으로 덜 먹었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접하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네, 값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스키 스터디가 있다 해서 갔는데 되게 많은 종류를 맛봤어요. 근데 나 빼고 다 전문가들인가 봐. 다 맛을 보더니 이건 몇 년 산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연병들을 하고 나는 차이를 몰랐지. 난 차이를 모르고 그냥 다 한 40도 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다 이러면서 먹다가 제가 위스키를 살면서 제일 많이 먹은 날인데 브레이크 없이 먹다가 그 다음날 술병 나가지고 조퇴했습니다. 회사에서 오전에 조퇴하고 위스키 다시는 안 먹어야지. 뭔 술이든 그렇게 벅벅벅 마시면 다 취하는 건 똑같은 거야. 맛있다 이러고 먹다가. 근데 위스키는 그래도 그 술 중에서는 그 숙취가 없는 술이에요. 위스키는 증류주가 숙취가 좀 덜하죠. 그리고 양조주가 숙취가 좀 세요. 그래서 맥주나 와인 같은 게 좀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위스키나 이건 머리가 좀 덜 아파요. 증류주는. 그 사람들이 시음을 할 때 정말 조금 마시고 물을 또 자주 마시고 잔에 위스키가 남았는데도 그걸 버리고 막 갈더라고. 나 그래서 아까우니까 이 비싼 걸 왜 그러나 난 다 마셨지. 그러다가 아예 조금만 따랐어야지 아예 처음에. 그래서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기억나는 건 없고? 기억나는 거 그냥 발렌타인 몇 년 산만 먹었는데 블렌디드 위스키만 먹었었나 보네. 거의. 싱글몰트를 요즘은 싱글몰트가 뜨고 있는데. 근데 저는 발렌타인 12년 선, 17년 선 그게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 난 그냥 예를 들어 항상 궁금했어. 예를 들어 17년 산이면 2017년에 나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년 묵히면은 몇 년 묵힌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17년 묵힌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병이 이제 포장이 된 거를 몇 년 묵히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았어. 포장되고 17년 된 건가? 병에서는 숙성이 안 되니까 그 오크통에서 17년을 묵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위스키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건 없고 다시는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스키가 너무 힘들었어. 그냥
뭐 싸구려 그 어디 막 지하 1층 이런 술집에서 파는 뭐 임페리얼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없는데 싱글 몰트 위스키나 특히 아일레이산 위스키 같은 거는 그 특유의 그 이탄 향이랑 그 바다 냄새 이런 것들 그래서 병원 소독약 냄새 맛 같은 거 살짝 나고 그래서 위스키 막 먹다 보면 블렌디드를 먹다 보면 결국에는 싱글 몰트로 가게 되고 싱글 몰트를 먹다 보면 결국에는 아일레이 위스키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일레이 위스키는 굉장히 개성 있고 먹을만해 향도 좋고 입안에서 그 풍미 이런 것들도 괜찮고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살살 먹어야지. 캡틴 큐 이런 거밖에 몰라. 그거 어릴 때 편의점에서 캡틴 큐. 그거는 고등학생들 먹으라고 나온 거고 미성년자용으로 캡틴 큐 그다음 패스포트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독서 모임 중에 이번 독서 모임 테마가 각자 책을 추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명이 모였는데 8인? 왜? 완벽한 타인들이야? 8명 모여서 자기만의 책을 이제 추천하는 건데 네.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또 호스트가 준비한 선물을 준단 말이야. 그 1등은 뭐 어떻게 투표로 무기명 어. 투표로. 누구 추천책이 가장 좋다? 뭐 이거? 그러니까 좋다 혹은 소개를 잘했다. 이거 그때 그 같은 모임인가요? 아. 나도 안 가요. 나도 못 가요. 안 나도 못 가요. 가요. 거기는 그때 이후로 파했고 몰랐어요. 여기는 좀 오래가는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전혀 예상 못하게 제가 뽑혀가지고 기분 좋게 그 책은 뭐였나요? 제가 추천한 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아내를 모자로 이거 착각한 남자. 이거 정말 청취자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이거 한동안 그 저기 교보에서 그쵸 좀 걸려 있었는데. 베스트셀러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작가가 정말 이름을 들으면 까먹을 수 없는 이름인데 올리버 섹스라고 해요. 스펠은 SACK지만 CKS지만 근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보통 의사들이 책을 쓰면은 성공기를 쓰잖아요. 어떻게 환자를 어렵게 치료한. 근데 이거는 성공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심리 교수로서 그냥 경험담을 써요. 실패담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의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병이 진짜 나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좀 길게 얘기하긴 뭐한데 우리가 이렇게 병 걸린 거 당연히 나쁘고 치료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병이 나쁜 건가? 혹은 누구를 병자로 정의할 수 있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좋은 책입니다. 그 의학서라기보다 심리학 서적으로 분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독서 위스키 모임. 모임을 갔으나 숙취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에 가서 1등 했다. 그쵸. 먹었다. 짱 먹었다. 그래서 뭐 자기 자랑 겸 해가지고 이제 했네요. 독서 모임에 가면은 이게 저 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이제 2개 남았는데 아니 독서 모임 요거. 네, 독서 모임이. 요 독서 모임. 그 독서 모임? 네.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겠네. 그쵸. 최소한.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좀 이렇게 틈틈이 요즘에 시간이 좀 나서 회사에서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좋아요. 그 맥주로 하면 조금 이렇게 좀 배가 불러오고 막 그래서 정인데 위스키를 따라 놓고 그 한 잔 딱 먹는 동안 책 읽으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위스키 한 잔을 따라서 그걸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그걸 30분 동안 먹는 건데 먹으면서 30분 보고 딱 덮어놓고 자면 참 잠도 잘 오고 좋은데 괜찮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책 한 잔 먹고 취하나요? 한 잔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 잔이면은 언더락 잔으로. 넓적한 잔. 나는 싱글 몰트를 먹기 때문에 언더락으로 먹지는 않는데 만약에 언더락 잔이면 그 밑에서 한 2cm 정도만 짜게 하고 거기다가 물을 섞어요. 그냥 1대1로. 그래서 물 섞어서 먹어요. 맞아. 나 물도 안 섞었어. 사람들 다 섞었는데 나는 원액 아깝게 왜 섞지? 이러면서 먹다가 죽을 뻔했네. 그거는 이렇게 먹다가 남겨놓어도 안 상하죠. 그건 안 그냥 상하죠. 안 상하죠. 뚜껑만 닫아놓으면 돼요? 뚜껑만 닫아놓으면 돼요. 한 개 사봐야겠다. 그래서 그 위스키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킵. 그 오사카에서 처음 생긴 문화인데 킵 문화가 위스키는 그 상하지 않는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킵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술도 킵하죠. 하려면. 저 위스키류 증류주류는 뭐 하죠. 뭐 꼬냑도 좀 잘 안 해. 위스키 정도만. 와인 같은 거 안 하나? 와인은 킵을 해두면 뚜껑을 따는 순간 이미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킵을 해줄 수가 없지 와인은. 그래서 집에서 먹더라도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따면 그냥 그날 다 먹는 게 좋고 아니면 최소한 다음 날에 먹든가 아니면 내가 혼술을 한다. 집에서
하루에 한 잔씩만 그냥 먹는다 그러면 와인 먹으려면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좋아요. 화이트 와인이 산화가 좀 덜 돼 레드보다. 해서 며칠 동안 뚜껑 이렇게 다시 닫아서 보관해놔도 크게 변질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별다르게 이제 바쁘게 지내다가 그거 요즘 영화 극장 가서 그 스파이더맨 봤는데 스파이더맨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재밌어. 네. 이따 영화 얘기하다가도 나오겠지만 그 아쿠아맨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데 지금 그 경쟁할 수 있는 히어로물이잖아 두 가지가. 네. 하나는 실사고 하나는 애니메이션. 마블 대 네. DC이기도 하고. 근데 그 스파이더맨은 좀 마블이라고 하긴 좀 조금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따가 얘기하죠. 근데 너무 괜찮고 저도 재밌더라고요. 봤는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거 봤고 오늘 뉴스 오늘 하나 봤는데 그 김용균법이 오늘 처리됐어요. 드디어 합의가 됐어요. 그 얼마 전에 석탄 그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그 죽은 노동자 있잖아요. 김용균 씨. 어머니가 이제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이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김용균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계속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녔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일을 안 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한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되고 있었죠. 자한당이 반대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합의가 됐어요.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여론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자한당이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합의를 타결을 하고 나온 국회의원과 김용균 씨 어머니가 감격에 포옹을 하는 장면이 신문에 사진이 실렸는데 사진 구도가 어떠냐면 피해자 김용균 씨 어머니는 뒤통수가 나오고 여태 발목 잡던 자한당의 이미자 자유한국당 위원장이랑 포옹하고 있는데 그 이미자 의원 얼굴은 정면으로 나왔어요. 이 사진만 보면은 아니 그 뭐 언론사가 어디예요? 한국일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포털 메인에 걸렸어 지금. 이것만 보면은 자한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것 같은 사진이잖아요. 야, 이 사진이 진실을 어떻게 이건 진실은 진실이지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실을 과연 어떻게 호도해서 텍스트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또 새삼 느꼈습니다. 임이자? 네, 임이자. 이 기자도 어떻게 합의를 발목 잡고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걸 기자면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사진을 골라서 찍어갖고 마치 자유한국당이 이걸 통과시킨 주역인 양 호도할 수 있는 사진을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저도 이제 그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다가 간신히 벗어났잖아요. 그 주 8일 근무를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병도 걸리고 겨우 체력을 회복해서 녹음에 자리에 오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오랜만에 그 시간이 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린 김에 오늘 우리가 간만에 개봉작을 한번 봤죠. Hey, buddy, you that fish boy from the TV? It's Fishman. My son, you could unite our worlds one day. The land and the sea. I'm not a king. The world needs something more. A hero. Aquaman. 칼 드로고 주연입니다. 그죠? 네. 요거를 아쿠아맨이랑 로마 중에서 아쿠아맨을 민들레 님이 선택하셨는데 네. 선택하신 이유가 로마를 먼저 봤는데 로마가 별로였나 봐. 네, 맞아요. 아쿠아맨 안 본 상태에서 안 본 상태에서 둘 중에 그럼 아쿠아맨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개봉작은 똥 밟아도 뭐라 할 수는 없어. 안 보고 선택한 걸 테니까. 근데 만약에 구봉작에서 만약에 이런 거 선택하면은 근데 점수 많이 주셨던데요, 민들레님은. 쟤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뭐 제임스 완 감독의 작품인데 제임스 완 감독은 그냥 평상시 그 이런 거보다는 그 스릴러나 공포 영화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요 블록버스터에도 손을 댔는데 과연 어땠을지. 문지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아요. 개봉작이라서 오랜만에 극장 가는 거라서 아주 룰루랄라.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와이프랑 같이. 아니 혼자 혼자. 심야로 봤는데 심야. 네, 일단 뭐 DC 코믹스는 제가 영화를 이때까지 본 게 별로 없어요. 슈퍼맨, 배트맨,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거 하나도 안 봤거든요. 아 진짜? 네. 보통 영화를 좀 늦게 보니까 평이 안 좋으면 안 보게 됐고 그래서 엄청난 선입견을 가지고 점수를 일단 다 깎고
들어갔어. 갖고 들어갔거든요. 갖고 들어가서 일단 좋은 점 있으면 내가 추가를 시켜주겠다. 네, 봤는데 초반에 이제 액션씬 몇 가지 좀 좋다가 점점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김이 빠지고 지루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쿠키 영상이 하나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까지 안 보고 끝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화를 내면서 극장을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간 내서 극장을 왔는데.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점수를 내가 받아야겠다. 영화인데. 그런 생각을 했고 X. 별점은 그래서 그럼 3점이겠네? 네, 3점 줬습니다. 그래도 영화가 길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아니 근데 그래서. 기본 3점부터 시작해서 5점까지면 네. 변별력이 너무 없잖아요? 이 구간이 그래서 너무 지금 짧으니까? 제가 지금 고민인 게 내릴까? 네. 선을 좀 내릴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만드레이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당장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퍼시픽 림 2였나? 하여튼 제가 그 어떤 영화를 보고 나름 점수를 주면은 그 상영관도 되게 중요한데 퍼시픽 림 2나 이번 아쿠아맨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거 감안해서 아이맥스 빨. 그쵸. 아이맥스 빨. 앞빨. 그 용산 아이맥스가 엄청 크니까 네. 그거 감안해서 3개 반 정도 주는데 너 이거 한번 너 혼자 왜 10분 얘기해. 말은 10분. 너 25분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가 선정을 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나도 할 얘기 했는데 아쿠아맨 그 제임스 완이니까 이 정도까지 그나마 했다. 그래? 네. 만약에 그 기존 DC 감독들이었다면 진짜 폭망했을 텐데 그나마 제임스 완이 조금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심폐소생 정도 했다. 그렇다고 뭐 활력을 차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딱 평타라고 봐요. 다만 평타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이거 딱 봐도 그냥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제작비 많이 들었는데 평타하면 안 되잖아요.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겠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5. 아이맥스에서 보면 5. 아이맥스에서 조조로 보면 제가 조조로 봤기 때문에 조조 이거 3D로 그러니까 보통 2D잖아요. 용산 아이맥스에서 3D로 봤는데 눈뽕만 네 그걸로 5. 저는 저기 날 봤거든요. 수요일 날? 뭐죠? 문화의 날에 5,000원 내고 봤어요. 5,000원 내고 봐서 그 정도 5,000원 내고 볼만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람 막 바글바글하고 그날 가뜩이나 사람 많은데 특히 이런 블록버스터니까 사람이 더 몰릴 거 아니에요. 너무 불쾌했어 그냥 마음이. 극장 안에서 마음이 너무 불쾌했어. 원래 그 문화의 날에는 5,000원 저도 많이 이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5,000원 내고 가서 보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안 볼 영화 보거든요. 그날은 꼭 내가 블록버스터 볼 게 있더라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늘 해야 되니까 어제 봤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영화 외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더왕이 트루킹 타령을 하면서 왕자의 게임도 했다가 인디아나 존스도 했다가 스타워즈도 했다가 결국에는 마블이 이기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줄거리야 뭐 너무 단순한 줄거리죠. 그냥 영웅 탄생 서사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모험 어드벤처. 이름도 아더잖아. 그리고 아더왕은 칼 뽑는 거고 얘는 가서 창 뽑는 거잖아요. 삼지창. 뭐 이제 내러티브에서는 그렇게 뭐 별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그게 단점일 수는 없어요. 이거 당연히 이 아쿠아맨의 그 스토리를 시작하는 영화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의 탄생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보여줘야 될 테니까. 뭐 아이언맨 1탄도 결국엔 그런 구조고 다 이제 비슷한 구조라서 스토리가 단순한 거는 탓할 수는 없는데 영화가 너무 길어 일단. 너무 길어서 이거는 어른은 유치해서 못 보고 애들은 방광 터져서 못 봅니다. 이거는 애들도 못 보고 어른도 못 보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평론가 평점이 다들 괜찮아요. 네. 보통 3.5 평균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정도의 영화인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만드레이크랑 비슷한 평점 정도
또 주고 계신데 그 사람들 다 아이맥스에서 만나요. 요즘 평론가 평점 추종하는 것 같아. 점점. 이제, 예전에 평론가를 엄청 따르게 하더니 이제 평론가들이 저를 이제야 좀 우리 방송 듣고 정신 차리고 이제야 좀 따라오네. 평점들은 다 좋아요. 뭐 가장 DC답지 않은 방식으로 만든 가장 매력적인 DC 영화 뭐 장혁엽 씨가 이렇게 하면서 별 4개 주시고 뭐 4개나 줬어요. 예. 그리고 뭐 4D에서 만나? 그런데 저는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중에서 이렇게 수중에서 유영하고 있는 그 캐릭터들의 모습이 전신샷으로 이렇게 나올 때 CG가 너무 티나지 않아요? 아니, 일단 설정 자체가 너무 CG라. CG가 너무 티가 나고 또 사하라 사막에서 걸을 때 배경 사막이 너무 티가 나. CG인 게. 그런 점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좀 약간 후레쉬맨류로 가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티가 나고 또 하나는 그 자꾸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 먹고 토하는 장면. 아빠가 한번 토하죠. 그 다음에 그 해저의 그 동생 왕이 한번 토해요. 물 먹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한번 토합니다. 영화 초반에 조난당한 걸 아빠가 구해와가지고. 근데 아빠가 토하나? 아빠도 그 헤일에 휩쓸려서 자동차 타고 도망가다가. 예. 아빠 오케이. 이게 그리고 저 그 블랙 맘바 뭡니까? 블랙 만타예요? 네. 가오리 같이 생긴. 예. 그 악역 걔도 한번 토합니다. 물 먹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 그 토하는 장면이.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 물속에서 바다에서 해변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폼 잡으면서 걸어오는 장면. 아쿠아맨이랑 그 여자 주인공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 해저 왕국의 그 병사들이 한번 하고 그게 또 몇 번 반복이 돼요. 아주 똑같은 구도로 똑같은 웅장한 앰비언트 사운드와 함께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좀 너무 유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폭발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그게 진짜 뭔가. 제임스 완이 쓰는 수법인데 그게 한 4번 정도 반복되니까 좀 짜증났어.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저게 재밌게 잘 되면 어떤 영화의 리듬감이 느껴질 텐데 만드레이크는 싫어하지만 패터슨처럼 리듬감이 느껴질 텐데 이거 너무 그냥 반복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쓰나 보다 해서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도 말로 악당이 너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설명을 해요. 베놈처럼 그러니까 자기 약점 베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래? 그거 그렇게 해줘야 돼? 여자가 추적당하고 있다. 참 그런 거랑 그리고 해저에서 올라온 병사들은 육중한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육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우주복 같은 거. 걔네들이 맨몸에 빠르게 도망가는 그 여주인공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육중한 몸으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움직임이 둔하고 그냥 느리게 달려간다라는 그 어떤 너무 무겁구나 저거 지금 그런 게 막 느껴지고 육지니까 약하다 칩시다. 그런데 따라잡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유치함 같은 게 좀 이렇게 묻어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그 옷이 딱 스타워즈잖아요. 스타워즈 클론. 좀 너무 좀 근데 의상도 유치했어 나는. 네, 스타워즈 클론은 좀 뭔가 귀여운 맛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귀엽지도 않고 모양도 되게 만다라? 블랙 만타. 블랙 만타. 네. 뭐 이 팀입니까? 10만 같이 생긴 이 뒤에 머리. 나 정말 그거 처음 그 등장할 때. 악당? 그니까 흑인 악당? 네. 그거 뭐야, 대도. 굳이 레이저를 꼴불입니까 아닙니까? 꼴볼 맞아. 여러분 대도 꼴볼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너무 웃긴 게 굳이 그거를 눈으로 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레이저를 쐈는데 그 투구가 터지니까는 눈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그러니까 이거 후레쉬맨류로 가는 거야 네, 뭐야? 진짜 특촬물처럼 네.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수트 입고 그 싸우는 그 수트 씬에서는 진짜. 굉장히 너무 유치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부러 그 수준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멋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건지 궁만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된 게 제가 헐리우드 우리나라의 지겨운 공식 중 하나가 뭐 어떤 특정 상황 되면 심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겨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헐리우드도 위기의 상황에 막 키스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좀 지겹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남녀가 키스를 하는데 다른 영화보다 좀 더 길게 하고 360도 이렇게 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넌 대체 무슨 일 하는 질투. 질투. 그래서
360도 아예 맘먹고 찍길래 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예 그냥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B급으로 아예 하려고 하는 건가? 조금 헷갈리는. 참 근데 원래 코믹스의 블랙만타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생겼는데 진짜. 생기긴 그렇게 네. 그래서 설정을 그렇게 하고 했네요. 그러니까 원작 팬층이 봤을 카툰에서. 때는 되게 좀 반가웠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팬들을 보면 그것도 웃긴 게 그 흑인 해적 캐릭터는 악역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어떤 개그나 웃긴 거를 하는 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진작에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아 그치. 자기 아버지를 저 아쿠아맨이 죽였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연기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저 수트를 선물 받은 순간에 갑자기 톤앤 매너가 변해서 맞아요. 뭐 음악 힙합 음악 틀어놓고 갑자기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돼서 까만색 라카로 막 칠해 수트에다가. 그거 똑같은 장면이 스파이더맨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주인공이 스파이더맨 수트 빨간색이잖아요. 아, 빨간색을 그 수트가 없었어. 근데 그거를 얻게 되고 그거를 자신만의 정체성에 맞게 걔는 튜닝을 하지. 그래피티 원래 예술가예요. 고등학생이지만 중학생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맞게끔 스파이더맨 수트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맥락상에 잘 녹아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해적이 토니 스타크가 돼. 막 뭘 고쳐. 막 고치고 만들고 하다가 그것도 선진 그 외계 기술이나 다름없죠. 저 해적 기술을 고치다가 아티스트가 돼서 음악도 막 되게 밝은 곡 나오죠. 그러니까 힙합 음악이 막 나오면서 뭔가 이거 좀 뭐가 좀 잘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장면이 또 사하라 사막에서 주인공 아쿠아맨이랑 그 여주인공이 트레저를 찾아 떠나잖아요. 그 삼지창을. 그래서 그 갑자기 그 사하라 사막에서 걷다가 둘이 티격태격 맥락 없이 티격태격 갑자기 사락사을 해 거기서. 그런 장면도 좀 이게 좀 잘 안 붙고 그렇죠. 여러모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유머 코드가 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웃기려고 네.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뭐 오줌 쌌으면 됐을 건데 뭐 이런 말이래. 하나도 안 웃겨. 뭐 이렇게 그 무슨 주문 같은 거 기억 못하는 그런 씬 있잖아요. 하나도 안 웃기고. 하나도 안 웃기고. 맞아요. 참 차라리 좀 기존 DC답게 좀 진지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 계속 너무 진지 빨다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유머 코드를 좀 넣는 모양인데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 그냥 제 개인. 근데 그때 극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갈 때 뒤에 주변에서 막 엄마 아빠 이렇게 막 같이 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엄마 막 너무 재밌다.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들은 또 재밌게 보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지만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네. 어려웠어. 네. 일단 제임스완이 뭐 유머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쿠아맨의 강점이라면 이제 그 전투씬이잖아요. 막판에 엄청 힘줘서 액션. 예, 약간 좀 아바타의 비주얼이 살짝 생각나는 그리고 전체 구성은 좀 토르 스토리도 좀 생각나는 하여튼 이런저런 짬뽕을 했는데 액션만 괜찮았으면 제가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좀 애매해. 액션이 나쁘지도 않고 액션이 난 후지다고 생각했어. 후지다. 액션 너무 후져요. 근데 제일 처음에 니콜 키드먼이 싸울 때 그 장면은 되게 뭔가 게임에서 하는 그런 장면 같았고 되게 멋있던데요. 화면 이렇게 돌면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그 초반 그냥 그 1대1이라든지 1대 몇 격투씬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 힘을 빡 준 게 그 후반에 대규모 그쵸. 전투씬이잖아요. 왕꽃게. 이를테면 뭐 반지의 제왕에서 그쵸. 마지막 총공세를 할 때 씬 같이 그런 건데 전혀 뭐가 안 살아요. 뭐 박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살고 그리고 제일 깼던 건 뭐냐면 그래요. 이제 트루킹이 된 아더가 그 황금 삼지창을 가지고 이제 이기잖아요. 그래서 가짜킹 자기 동생을 무릎 꿇리고 어떤 정당성 있는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잖아요. 네. 그때 뭐 이제 각 세븐 킹덤의 저 호족들이 왕족들이 마일로드 하면서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걸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늘 높이 창을 치켜들고 전쟁터에 있는 수백만의 병사들이 같이 함성을 지르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병사가 없어. 바다에 뜨문 있어. 물밖에 못 나오는 거겠죠.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만 있어, 물만. 거기서 어떤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서 오는 어떤 장엄함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지금 실수가 나더라고요. 저게 뭐야. 마지막에서.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대규모 전투 장면도 영화가 좀 짧았으면은 그래도 그랬을 텐데 저는 그때쯤 가니까 너무 진도 빠지고 지쳐가지고 그 장면 볼 때 그냥 계속 짜증이 났어요. 저렇게 할 거면 빨리 끝내고 빨리 그냥 결말짓고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쿠아맨이 여기저기 그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황금 삼지창을 얻기 위해서 힌트를 계속 추적해가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적인 재미라도 좀 정교하게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뭐. 중요한 게 그 삼지창 없는 씬이 스토리상 중요한 씬인데 그 지키는 괴물을 뭐래 소통 능력? 네. 뭔가 이 소통 능력으로 한 방에 설득하고 삼지창 한 방에 뽑아. 너무 나는 그 삼지창 뽑는 씬은 괜찮더라. 그 뽑는 그 탁 잡아 당기는 그 씬만은 괜찮았어요. 막 이걸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떨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뽑아서 뒤돌아서는 그 장면은 오히려 난 깔끔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실 핵심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 아쿠아맨이라는 이 존재가 상징하는 바는 하프앤 하프로 섞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섞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육지와 해저인들 간의 어떤 화합과 단결, 어떤 뭐 이해 이런 거를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이 아쿠아맨은 계속 그 초반부터 깡패들하고 싸울 때나 그 해적하고 싸울 때나 아니면 저 해저 인간들하고 싸울 때나 마지막 삼지창을 지키는 거대 오징어 괴물하고 싸울 때나 그때나 항상 하는 게 뭐 말로 할 생각은 없나 보네? 나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식의 항상 그 대화를 대사에 껴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통하는 것, 소통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 캐릭터가 존재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뭐 그다지 뭐 잘 살지는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전쟁을 이기는 것도 자기와 소통을 한 해골바가지 부대? 뭐 괴물 부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소통을 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참여한 그 해저 생물들을 또 소통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왕국의 힘이 아닌 소통을 통해서 지배자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상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별로 잘 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엄마 있잖아요.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은 얼굴에 CG를 너무 해가지고 니콜 키드만 그 뭐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거 그 사슴 사냥인가? 그 제목이 뭐였지? 폰부스. 제가 실제로 만났던 배우. 어깨를 털어줬다는 바로 그 배우. 그 만드레기가 너무 싫어하는 랍스터의 주연 배우. 그 누구지? 콜린 파렐. 콜린 퍼렐. 콜린 퍼렐과 이 니콜 키드만이 주연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좀 심리물 있어요. 뭔지 알아요. 거기서 그 니콜 키드만의 전라 연기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보다도 얼굴 더 CG 많이 해가지고 팽팽하게 해서 나왔는데 별로 그 매력을 잘 모르겠고, 특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어디 잊혀진 세계 안에서 아직까지 20년 넘게 혼자 거기서 살아있더라 라면서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잖아요. 그때 난 프레데터인 줄 알았어. 그 모습이 입고 있는 수트나 머리에 쓰고 있던 걸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서 얼굴이 드러나는데 머리 스타일이나 약간 프레데터 느낌 나더라. 그 엄마가 나타난 게 별로 극적인 것도 안 느껴지고. 극적인 것도 아니고 거기쯤 갔으면 만날 것 같았어. 마블에서 양자 세계에 갇혀서 혼자 계속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앤트맨의 엄마도 있잖아요. 앤트맨의 직접적인 엄마는 아니죠. 장모님. 일대 앤트맨의 와이프이자, 네. 그쵸? 장모가 되겠지. 와스프 엄마, 와스프 엄마. 네. 약간 그 느낌도 나고, 근데 그 앤트맨의 엄마는 이제 미셸 파이퍼가 있잖아요. 매력적인 면에서 아주 비슷한 구도상의 비슷한 캐릭터의 역할을 하는데, 니콜 키드만이 안 돼, 이 미셸 파이퍼한테. 니콜 키드만이 뭐 못하는 배우도 아닌데, 제임스 완 잘못이죠. 네. 제임스 완 잘못이지. 근데 뭐 미셸 파이퍼의 그 매력도 잘 못 살린 것 같고. 어때, 그 아쿠아맨 칼 드로고는 어땠습니까? 칼 드로고는 주연? 네. 멋있었어요. 일단 사람은 좋아 보이고. 캐스팅 자체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같아요. 일단 몸도 육중하고. 야, 이제 배우가 이제 몸을 그 정도까지 키워야 됩니까, 이거? 몸이 이건 뭐 진짜 보디빌더지, 이게. 무슨 괴물, 배우야. 참나.
너무 약간 토르 같은 느낌도 나고. 토르보다 더 좀 큰 느낌. 너무 커. 아 그리고 그 이제 툭한 웃장 까고 나오니까 갑바나 이런 데가 좀 클로즈업 돼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피부가 너무 맨질맨질해 보여. 코코넛 오일은 많이 발랐나? 피부가 너무 칼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칼이 안 들어가네. 그건 그랬고 여주는 어땠어요? 여주. 엄청 네. 이쁘던데?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수트도. 의상도 아주. 그게 정확하게 그 마블의 로마노프를 네. 타켓한 것 같지 않아요? 하긴 빨간 머리도 네. 그렇고. 빨간 머리에 생김새도 비슷해요. 화장도 비슷하게 하고. 아 근데 좀 헐리우드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헐리우드에 제가 좀 또 역시 식상한 장면 중에 하나는 이런 히어로 영화든 그냥 일반 영화든 간에 여성 캐릭터가 좀 독하게 변하면은 항상 눈을 아이 섀도우를 엄청 진하게 해요. 난 그게 되게 촌스럽다고 몇 년 전부터 느꼈는데 이번 그 여기 아쿠아맨의 여주인공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영화에서 되게 선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열받잖아? 그 뭐 아이 섀도우가 엄청 진하다. 저 뭐죠? 그런 거 좀 토르 유치해. 마지막 편에서 등장했던 케이트 블란쳇이 머리가 막 이렇게 커지면서 그 마녀로 변했을 때는 엄청나게 진한 스모키 화장을 하고 등장하죠. 뭐 근데 난 좋은데 난 스모키 화장 여자들 화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모키 화장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 스모키 화장. 처음부터 하면은 괜찮아. 근데 뭐 그 심리 변화를 화장으로 그걸로만 나타내는 게 표현하니까. 조금 유치하다 생각됩니다. 뭐 누가 그걸로만 해요. 배우의 연기도 더해지지. 그 패턴으로. 나는 유지해라. 나는 스모키 유지해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화가 안 싶네요. 나도 해라.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께 스모키 너무 좋다. 누가 만들었을까 과연. 후반부 전쟁 씬이 네. 나쁘진 않으나 네. 그걸 보고 감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영화가 어떤 영화든지 좀 강약 중강약 이런 좀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초반부터 계속 붐업해요. 밤밤밤 가스 터지니까 나중에 클라이막스 때 뭔가 빵 터져야 되는데 이미 하이톤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전쟁씬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완이 거의 이런 영화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맘먹고 힘준 것 같은데 완급 조절이 약하다. 네, 좀 완급 조절 전략 실패다. 그런데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 아이맥스에서 봐서 이 정도고. 아니, 베놈하고 이거하고 뭐가 낫습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낫죠. 이게 나요? 그래 나도 요게 미세하게 나. 베놈은 보고 막 마지막에 막 화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붐업이 얼마나 심했냐면 음악이 나중에는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볼륨 좀 줄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막 비주얼이나 음악이나 다 붐업만 했던 그런 영화. 그리고 진짜 뭐 이해 안 가는 것도 뭐 굉장히 많은데 그 돛담배 타고 괴물 크리처들의 바다로 떠나잖아요. 그 주인공 둘이 돛담배 타고선.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서 그 괴물들이 막 수백 마리가 배에 달라붙잖아요. 걔네도 얼마나 센 애들이야. 당연히 물리적인 힘이 인간보다 훨씬 센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 판자떼기로 만든 돛담배 그쵸. 손실 안으로 피한다는 게 난 그런 게 참 이게 무슨 이게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밸런스가 안 맞아. 어떤 때는 얘네가 인간만큼 힘이 약했다. 어떤 때는 인간보다 힘이 세지고 뭐 그런 거야. 일단 떼거지로 나오면 약해. 그리고 그 유리가 안 깨져 유리가. 유리가 안 깨져. 그 시퀀스에서 하나 괜찮았다면 마지막에 물속으로 들어갈 때 쫓아가는 그거는 골씬? 그림은 괜찮은데 왜 그 심해로 자꾸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저기 뭐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 회오리의 중심부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면 이 회오리를 탈출할 수 있다거나 뭐 어떤 뭐 이런대로 설정이 있어서 반드시 그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런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저로 계속 들어가. 그게 뭐야. 그리고 물로 들어가면 걔네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장면에서 이래저래 별로다. 그리고 블랙팬서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면인데 한 번 결투를 하잖아요. 왕좌를 놓고. 여기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왕위를 갖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블랙팬서가 지잖아. 그래서 계곡에 떨어져서 죽을 고비를 거의 반 죽음 상태에 있다가 회복을 한 후에 다시 재도전해서 이기죠. 네. 재도전도 아니야. 그때는 딴 데서 싸우잖아. 그냥 길바닥에서 싸우잖아요. 나는 한 번 졌으면 끝나서 이제 물러나야지 왜 자꾸 다시 겨들어와. 이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여기서도 정당한 결투를 해서 동생이 이겼잖아요. 이거는 진 것도 아니고 도망가잖아. 응.
그 반칙으로 반칙패. 그것도 약혼 여가. 반칙패했잖아. 근데 왜 또 다시 도전을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속 도전 무한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패자에게 부활전을 주는 네. 그런 사회다. 그래요? 나 이게 그 마음에 정도로 안 들더라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제가 그 끝없이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를 예전에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니까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스토리는 달라도. 근데 저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이제 해리포터보다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는 이유인데 해리포터는 뭐 어쨌거나 그 선천성이 되게 크게 좌우해요. 어떤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금수저냐 흑수저냐로 상당 부분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은 안 그러거든요. 반지의 제왕은 자기가 하나하나 다 읽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제 취향이 아닌데 이거 보면 아쿠아맨은 핏줄 그거 하나만으로 쭉 왕자까지 막 밀어주잖아요. 이런 그리고 그 설정도 좀 마음에 안 너무 해저 생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걔가 갈고 닦아서 얻은 게 아니라 그쵸. 선천적으로 그냥 얻은 거야. 공짜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대왕 오징어를 설득해서 그쵸. 쉽게 삼지창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너무 공짜, 좀 무임승차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좀 그래도 미덕 제가 딱 2개 꼽았어요. 첫 번째는 이거 여러분이 아마 전혀 생각 못한 미덕일 텐데 거기 악역 왕의 호족 왕쯤 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븐 킹덤 중에 한 군데 왕. 예, 좀 중간 보스 정도는. 여주인공 그쵸. 아빠? 여주인공 아빠. 돌프 룬드그렌이. 난 이 사람 인상이 좋은 거야. 근데 뭐 누구지 했는데 돌프 룬드그렌. 저 이 사람 이름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니버셜 솔저. 우리 어릴 때 유니버설 솔저. 그리고 로켓도 나오고. 로켓포에 나왔던. 저 어릴 때 이 사람 되게 항상 악역으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로봇 같고 뭐 엄청 강인한. 그쵸. 강한 돌프 악당. 룬드그렌과 바로 그 킥복싱의 달인 장클로드 반담. 항상 네, 장클로드 양대 반담. 산맥이었죠. 그쵸. 근데 나는 항상 반담편이었으니까 되게 강한 악당 이미지만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리고 잊었었다가 이 배우가 그 배우인 걸 알고 너무 반가웠어요. 요게 하나의 미덕. 추억 돋는다. 그쵸. 이 배우가 되게 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좀 B급으로 전락했잖아요. 애초부터 B급으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크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근데 이 배우가 나름 그래도 A급 영화에 중조연급으로 나와서 좀 반가웠다. 요게 하나의 미덕이고 두 번째 미덕은 이게 좀 아쉽기도 하고 미덕이기도 한데 소재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켜서 사회 문제를 하나 담았다. 네, 우리가 이제 귀 없는다. 근데 영화만큼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 반지의 제왕 2 보면은 그 엔트족이 나무들이 그 메시지를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복수한 그게 아주 짧게 나오는데도 메시지가 살짝 이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설정인데 인간들이 파괴를 시키고 이거를 근데 딱 그 좀 기능적으로 한번 사용하고 말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덕이면서 좀 아쉬운 점?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분을 삼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오만함으로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 명분을 삼는 거고 또 결정적인 명분으로 통킹망 사건을 벌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잠수함이 그쵸.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그 조작 사건을 벌이는데 뭐 또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악역 그러니까 오음 걸린 새끼죠. 오음진리 왕이 이 해저의 그 세븐 킹덤 중에 한 군데 7왕궁 중에 한 군데의 왕이잖아요. 근데 혼자서 많은 인간들과 전쟁을 벌일 수가 없으니까 7왕국들을 하나씩 규합을 해서 설득을 해서 자기가 총 왕국의 황제가 되어서 전면전을 인간들과 벌이려고 하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돌프 룬드그렌 왕도 설득하고 이렇게 이래저래 그 통킹망 사건도 조작하고 또 인간들이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정치적 명분까지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각 왕국들의 왕을 설득을 해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설득을 포기하고 왕을 죽여요. 이웃 왕국의 왕을 죽여. 그 공주와 여왕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너희 내 말 듣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싹 다 죽여주겠다. 아니 그럼 애초에 그럼 왜 설득을 하는 거야? 애초부터 무력으로 그냥 하지. 이게 개연성이 이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차라리 점수가 더 통킹만도 그니까 그 시의성을 좀 더 담으면 좋았던 게 어제 뉴스인가 그 일본이 그 고래 이제 다시 잡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고래 막 학살하는 그 씬을 좀 그거 지금 나와요. 그 장면. 그러니까 고래가 죽는 한 번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좀 더 강조해서 인간들이 사실 더 나빴다 이랬으면 그러니까 그런 좀 것도 좀 명분이 살 텐데. 부각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해전에 있는 애들이 그냥 나쁜 놈들만은 아니고 그냥 인간들을 싸우려고 하는 저 조작극에 속아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어떤 불만, 인간들로부터 받는 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거기에 저런 조작 사건까지 터져서 그 분노에 불이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네들에게도 명분을 더 심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너무 단순하게 선악구도를 좀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나름 악하지만은 않은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해저의 왕을.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잘 부각하지 못하고 그냥 철없는 나쁜 놈처럼 뺏기는 영화 끝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남으니까. 좀 이제 미덕 좀 몇 개. 미더덕이죠. 미덕이라고 하기에는 월렘 데포도 얼굴을 너무 땡겨가지고 너무 젊게 나와서 좀 어색하고 미덕이 뭐가 있을까요? 미덕이 그리고 나는 또 남녀가 여행을 하다가 아쿠아맨이랑 그 여주랑 트레저를 찾아서 모험을 하잖아요. 육지를.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도 갔다가 거기서 또 힌트를 하나 얻어서 또 다른 어떤 이탈리아 어디로 또 가잖아요. 거기서 복장이 완전 관광객 복장으로 바뀌고 샌들 신고 로드무비. 거기 가서 그 이탈리아 특유의 막 그 노천 카페랑 뭐 분수랑 막 거기서 막 그 신선한 과일을 팔고 막 뭐 꽃이 막 꽃장수가 있고 맘마미아 한 장면인 줄 알았어.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서 뭐 어떤 뭐 아름다움에 감화된 그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간 세상도 이제 아름답네. 그래서 인간들도 지켜줘야겠네. 뭐 이렇게 인간 세상만의 또 매력을 알아가는 그리고 깨우쳐가는 뭐 그런 신으로서 그걸 아마 쓰려고 넣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그 장면들이 다 유치할 뿐이고 거기서 왜 갑자기 애는 피노키오 책은 왜 줘 갑자기 뜬금없이 피노키오 이거잖아요 하면서 하는 것도 개그로 넣은 것 같은데 하나도 나 책 있는지 뭔지 몰랐네. 몰랐어요. 예,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냥 소모적이기만 하고 이렇게 러닝타임 늘릴 바에는 그냥 이런 건 다 빼버리지 그랬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하라 사막 씬하고 이탈리아 씬하고 다 별로였어요. 다 그냥 빼버렸어도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 그래도 이렇게 만안경 놓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냥 내셔널 트레저 느낌 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석상 위에다 그러니까 그거 병을 얹어 놓잖아요. 네, 그 석상이 고대로부터 있던 것도 아니었어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 뒤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몸을 낄 수 있게 뒷면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봐줍시다. 그러면은 봐줍시다. 그 병을 언제 만든 거야 대체? 그 21세기 들어서 만든 거야? 그 힌트가 들어 있는 그 물병을? 그거 저 사하라 사막 지하 깊숙한 데서 힌트라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거부터 까면 다시 녹으면서 다.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예, 어렵습니다. 용암액에서 봐서 제가 3개 반을 주는데 네. 일반에서 봤으면 한 2개 반을 넘게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마음적으로는 마블보다 좀 DC를 응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도 일반관에서라면 3개. DC 좀 잘 됐으면 좋겠어. DC 영화 중에 저는 맨 오브 스틸이나 저스티스 리그는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특히 전 맨 오브 스틸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근데 그 베데시오하고 요거는 진짜 좀 눈 뜨고 봐주기가 좀 힘들 정도네요. 베놈 DC인가? 아니요. 바로 마블이지. 마블인데 소니에서. 그치, 소니 마블이지. 근데 소니는 요번에 회복했다고. 이걸로 스파이더 얘기해야 돼. 스파이더맨으로 회복했는데 요 DC는 그래서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극장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 방광에만 자신 있다면은 한번 가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이라는 건 뭐 또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겨울에 히어로 무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아쿠아맨 얘기 한참 했는데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대박 재밌습니다. 진짜.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지금 주인공이 3명 바뀌었잖아요. 실사가. 네. 근데 제가 다 봤는데
저는 전 시리즈 통틀어서 이번 게 제일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어. 깜짝 놀랐어. 저도 너무 재밌어. 이번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그 애니라서 살짝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 있잖아요. 그 돼지 스파이더맨이 야 만화가 무섭냐?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만화라서 꼽냐 뭐. 그게 딱 감독이 그 좀 재치 있게 하는 말 같아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화라는 걸 아는 캐릭터? 데드풀. 예. 데드풀 할 때 자꾸 자기가 관객한테 말을 그쵸. 걸고. 그거는 제3의 계속 적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좀 걸린다고. 한 번 정도. 그리고 이거는 얘는 관객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용상으로는 상대한테 하는 말이니까 어쨌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만화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도. 그냥 그거 한 번 정도야 뭐. 근데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너무 보고 싶은데. 진짜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만화가 연기를 너무 잘해. 이제 이게 실사 배우들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만화가 연기 너무 잘해. 표정 연기들이 장난 아니야. 제가 이거를 한 달에 봤거든요. 스파이더맨 먼저 보고 아쿠아 봤는데 스파이더맨 보자마자 아씨 이거 할 걸. 영화도 이거 할 걸.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르잖아. 까는 거는 막 깔 수 있어도 이거를 야 이런 거는 이러이러해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려면 힘들어요. 잘 모르잖아. 저 블록버스터. 그래서 마블 영화랑 네. DC 영화를 그 중에 좀 손꼽는 거 몇 개를 꼽아봤어요. 네. 먼저 마블부터 꼽자면 가려서 딱 7편 꼽았는데 가리고 말해서 어벤져스 1편, 아이언맨 3, 캡틴 아메리카 2, 앤트맨 1, 토르 3,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6편 있고 한 편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인데 요거는 조금 좀 어벤져스랑 달라서 어쨌든 근데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고 네. 마블에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소니 거라서. 좀 결은 다른데 아니 아예 둘이 달라요. 스튜디오 근데 영화사가. 또 시작할 때 마블 배지 달고 그거는 가요. 이제 그 마블이라는 그 배지만 공유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니와 마블 스튜디오. 이거를 제가 공유하는 이유는 그래야 DC가 살아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이해돼. DC에서 제가 3편을 꼽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게 DC 거야 싶지만 첫 번째로 V4 벤데타. 이게 원작이 DC, 카툰은 DC입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 사실 근데 다크나이트는 DC 영화라기보다 좀 크리스토퍼 놀란만의 영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DC 감정적 팬으로서 요거까지 좀 요거마저 빼면은 DC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원더우먼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요 3편이 DC에서 좀 눈여겨보는 3편. 그리고 저는 이거 다 별로였는데. 원더우먼 너무 재밌었어. 원더우먼도 별로였고. 결론은 뭐냐면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아주 대박이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너무 잘 만들었어. 그 영화에서 CG로 어떤 장대한 도시라든지 어떤 뭐 공간 같은 걸 CG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씬이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도 그런 씬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뉴욕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실사 영화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멋있어요. 훨씬 멋있고. 그다음에 그 종이 만화의 그쵸. 질감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쵸.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종종 머리 위에 말풍선은 아니고 말풍선 바깥으로 어떤 의성어가 막 비명 같은 거 지를 때 쭉 써지잖아요. 뭐 오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어떤 만화적 질감, 종이 만화적 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살렸고. 스파이더맨을 만약에 한 번도 안 봤어도 보는데 전혀 무리 없고 근데 만약에 스파이더맨을 봤으면 앞부분에 살짝 오마주처럼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맞아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이 애니는 꼭 보셔야 돼요. 예전에 스파이더맨 1, 2, 3편 그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기에 나왔던 장면들이 오마주돼서 이렇게 나오죠. 저 전차를 맨몸으로 막는 그 탈선한 전차를 막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꾸로 나오는데 키스라든가.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기분 좋게 이게 또 맞아 저 그 영화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고 또 하나 괜찮은 게 다중우주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악당의 계획에 의해서 다중우주들이 막 섞일 위기에 처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쪽 차원과 이쪽 차원이 막 섞이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차원에 있는 스파이더맨들이 주인공 스파이더맨이 있는 곳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5팀이 총 6명. 6명이 결성이 되나요? 실제 그 무슨 파커죠? 피터 파커. 이 차원에 원래 피터 파커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터 파커가 죽어요. 이게 영화 초반에 죽어요. 근데 그 피터 파커와 똑같이 생긴 피터 파커가 하나가 오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인 스파이더맨인데 2차 대전 시대 나치 시절에 나치와 싸우는 스파이더맨 흑백 이야기는 흑백 스파이더맨. 진짜 마치 센스 진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신시티에서 나오는 그 안경 알만 하얗게 돼가지고 걔가 와요. 중절모 쓰고 스파이더맨인데 수트가 아니라 중절모에 트렌치코트 입고 옵니다. 또 하나는
만화 돼지가 넘어옵니다. 돼지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수트 입고 있는데 돼지야. 그리고 하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의 여자 스파이더맨이 걔는 근데 2300 몇 년에서 와요. 그래서 걔는 쓰는 도구가 달라.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다녀요. 스파이더맨인데 여자고. 걔가 오고 이렇게 와서 그리고 여자 스파이더맨이 하나가 오고 이렇게 와서 팀을 이뤄서 이거 계획을 맡고 자기 차원으로 다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기 주인공 꼬마 흑인 중학생 꼬마가 스파이더맨이 죽고 없어진 이 세계에 스파이더맨 2세대 스파이더맨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다른 차원들의 스파이더맨이잖아요. 근데 스토리는 비슷한데 결과들은 약간의 저기로 다 달라. 저쪽 차원의 스파이더맨은 그 여자친구 이름이 뭡니까? 메리 제이? 메리 제인. 다른 차원에서 온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랑 똑같이 생긴 그 스파이더맨은 그 차원에서는 메리 제인하고 이혼해요. 그리고 사전에 빠져 있고 똥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각자가 다 조금씩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지. 그게 그래서 이 다른 차원에서는 그 스파이더맨이 여자인 거고 다른 차원에서는 돼지인 거고. 근데 큰 줄거리는 비슷한 줄거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 삼촌들을 잃어. 이 차원에서 존재하는 흑인 꼬마도 삼촌을 잃어요. 똑같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변주된단 말이죠. 원래 원작에서는 삼촌이 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기고 사랑으로 감싸던 뭐 이런 관계에서 희생당하는 게 원작에서는 그런 삼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희생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파이더맨의 성장해 가는데 그런 슬픔을 딛고. 근데 그것을 차원이 다른 만큼 또 이렇게 살짝 변주해서 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색다르게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 영화의 굉장히 그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아빠가 죽었고 누구는 친구가 죽었고 뭐 그런 식으로 변주하고 뭐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변주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쿠아맨.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더맨 보고 바로 아쿠아맨을 봤는데 스파이더맨이 봤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네. 이게 원작이 한 1970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 스파이더맨 얘기가 살짝 나와. 그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진짜 개그 포인트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 후속작을 또 암시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예, 그쵸. 차원 이동을 한번 성공하게 되니까 스파이더맨의 소원이 있어서 원작 시대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소원을 비는 게 있는데 그래서 차후에 과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가 좀 유추가 가능하게 되죠. 음악도 좋고 뭐 그림 아주 음악도 신기합니다. 진짜 좋고 패션 좋고 예쁘고 되게 펑키해요 진짜. 그리고 그림이 형광이야. 되게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배경이 가끔씩 우리가 셀로판지 3D 안경을 쓰고선 봐야 되는데 3D 안경을 내가 안 쓰고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배경이 조금 이상하게 두 겹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좀 화질이 이상한가 내가 아니면 3D 안경 안 끼고 나 들어왔나 다른 옆 사람 이렇게 보고 다 안 끼고 있어.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이거 3D인가? 몇 번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왜 그런 건지 말로 설명해 주진 않지만 아쿠아맨처럼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해서 너무 유치하지도 않고 굉장히 발랄하고 또 이거는 개그 타율도 좋아요. 유머 타율도. 그리고 악당한테 처음에 쫓길 때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거 엄청 위압감이 있던데. 악당 카리스마가 막 웽 하면서 쫓아오는데 난 그 장면 되게 쫄깃하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는 그 무덤에서 그 기절한 스파이더맨 데리고 도망가던 그 장면 말하는 거. 지하철에서 도망갈 때. 아무튼 거기서는 그리고 이 소년이 스파이더맨으로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또 흐뭇하기도 해요. 재밌고. 언제 성장? 근데 여기 아쿠아맨에서는 그 성장 진정한 트루킹으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랍스타 타고. 그래서 랍스타 타잖아. 트루킹은 랍스타지. 토르크 막토 완전 아바타에. 근데 아쿠아맨은 그 원래부터가 거의 완성형이야. 그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있었잖아. 소통도 다 할 수 있고 물에서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양쪽에서 숨 다 쉴 수 있고 힘도 엄청 세고 싸움도 잘해 이미. 그냥 그 부러지지 않는 창이 필요할 뿐이야. 이거는 성장해가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기빨. 근데 여기 이 스파이더맨에서는 얘 소년이 자기 능력을 컨트롤해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성장해가서 마지막에 드디어 자기 능력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호쾌하게 그리고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다. 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각 단계들이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 뭐 그런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스파이더맨이요. 결론은 스파이더맨을 보시라. 스파이더맨으로 제목을 올릴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나 하나 물어봅시다. 아 만들이 일부러 그런 뭐 똥손이야 뭐야? 뭐야? 왜? 이번에 썼던 게 아쿠아맨 세계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그다음에 그거 안 보고 그런 거잖아. 다. 그다음에 베놈. 베놈 베놈. 내가 아, 몰랐네. 베놈은 내가 골랐어. 내가 베놈은 저기 좋아한다고. 그거 슈퍼토선 아니야 베놈. 그리고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 그다음에는 이제 그래비티 이건데 왜 음. 이렇게 타율이 이거 왜 이래요? 제가 타율 개봉작 중에 타율 최근에 좋았던 게 완벽한 타인이랑 국가보도의 날인데 그런 걸 안 했네. 이거 좀 잘 선택해서 합시다. 이게 욕하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네. 왜냐면 한 번 걸로 한 번씩 욕을 하니까 우리 진짜 나쁜 사람들 같잖아. 스파이더맨으로 제목 올리죠. 스파이더맨. 다시 할까요? 스파이더맨. 그래서 저 스파이더맨 안 봤지만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챙겨보세요. 아쿠아맨 보지 마시고. 아쿠아맨은 좀 방광에 자신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저기 한 줄 평하고 정리하지. 힘껏 붐업하고 펌핑 넣는 해저 모험. 좋게 해줬다 정말. 아쿠아맨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유치함. 제 한 줄 평은 마블 감사합니다. 마블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좀 DC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아니 뭔데 이게 지금 평론가들 평이 좀 왜 좋고. 그런지. 근데 일단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마블이나 이런 걸로 눈이 높아져서 아쿠아맨이 한 10년 전에 나왔으면은 아유, 좀 더 근데 재밌었을 거야. 그거는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눈이 아니, 그렇게 뭐 높아졌다면 모든 영화 거기서 그렇지만- 시작을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되는구나. 근데 라고 해야지. 요 얘기 정도만. 저스티스 리그보다 이게 차라리 먼저 나왔으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어. 순서가. DC 영화 나올 때마다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 살렸다 이런 얘기가 워낙에 해야 된다. 병자. 계속. 근데 저는 이번에 기대했던 게 저 네. 원더우먼을 너무 늦게 와서 그냥 이번 아쿠아맨도 계속 재밌겠지 했는데 다음 편에서 기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주 아쿠아맨 뭐 보실 분은 한번 보시고요. 스파이더맨 보세요. 예,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다음 주 연말정산 때 봅시다. 안녕.